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그 재료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총 소집 결의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왔죠. 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요 부분을 제가 짚어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 사태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윤곽을 다 파악하고 있는 기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요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 재개 건인데, 결국 이제 11월 1일 날 거래 재개 공시가 뜰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됐어요. 네, 이 부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하튼 이번에 그 소송건과 더불어서 이제 가처분 신청한 거, 그러니까 이 토탈 그 소송건이죠. 토탈 이 소송건에 대한 데미지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은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먼저 그 주총 소집 결의 정정 건인데요. 자, 이렇게 공시가 났죠. 자, 이거는 내용을 보면, 자, 장소 변경 및 세부 안건 확정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보면은 뭐 별건 없고요. 예, 뭐 분당 쪽에 장소를 그 근처에서 근처로 이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 안건이 미확정됐던 상태에서 후보 김재진 씨를 대표죠. 네, 재선임하는 건에 그 재료가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사 선임의 건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하튼 이 건에 대한 정정 공시가 좀 있었던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현 사태에 대한 기사, 요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 그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을 보면 요게 좀 그 작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크게 보자고요. 예. 자, HTS 상에 나온 것은 좀 작기 때문에 요걸 좀 크게 보는 그런 건에,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아직 안 떠 있네요. 네, 여기에는 아직 보니까 안 떠 있고, 이게 이제 한국경제 쪽에 이제 실린 건인데, 예, 여기에는 안 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HTS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한경에서 나온 재료인데 여기 나와 있죠. 예, 우리가 2호 패치의 부분 판매 재개가 되는 건과 관련해서 기사를 상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이미 2호 패치를 쓰고 있는 환자에 대한 것은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제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가능하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렇게 그 결정을 한 배경은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다.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당뇨를 앓고 있고 이오패치 제품을 쓰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게 정지가 되면은, 영업 정지가 되면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건의 재료가 기사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여태껏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건의 기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소송을 인슐렛이 제기를 했고, 그죠? 그리고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얘네들은 다른 법원에서 예전에 그 소송을 걸고 가처분 건과 관련한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지방법원에 제출을 했죠.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불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했지만은,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까지 이제 인용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 판매, 생산, 마케팅, 네, 요걸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라는 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쭉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그 판매 대상 범위를 일부 좀 허용을 했다, 그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패 실질 심사 건과 관련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을 설명을 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실질 심사 사유는 결국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소가 돼서 거래 재개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 건에 대한 얘기가 여기 기사에 뒤늦게 이제 실렸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게 내용을 좀 보면
이어 패치 판매 매출을 했던 부분이 이만큼이라면은 되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매출 금액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건에 대한 기사가 실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드트로닉이 과연 인수를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불확실성은 좀 존재한다. 그런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매드트로닉 측에서는 소송의 향방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송의 향방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이 좀 이어플로우 주주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지금 이어플로우 측이 꼭 매드 측에만 목을 맬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덱스컴이라든지 이런 쪽의 재료도 나올 수 있고 아직 매각건과 관련한 돌파구는 좀 역시 있을 수 있고요. 매드트로닉 건과 관련된 부분이 인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건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어 패치 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경우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드렸어요. 네, 하지만 여하튼 이번에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한 것은 주가를 1단계적으로 누를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상패 금지, 상패 대상, 상패 종목으로 실질 대상으로 되는지 이 여부의 공시가 나왔을 때 상당히 놀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이 상패는 지금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거래 재개된 것만 해도 물론 이제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 중일 때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다소 아쉬운 맛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하튼 이어플로우가 매드코리아의 그러니까 인수가 되는 건 이 건 때문에 매드트로닉에 인수되는 건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은 사실 이때부터죠. 이때부터라고 한다면 이때 지점이 사실 15,000원 권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 권역 근처까지 좀 밀리는 패턴은 혹시라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이 주가를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몰리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1단계적으로 매득건 때문에 올랐던 부분을 다시 토해낸다고 본다면 이 15,000원 권역이거든요.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는 일단 거래가 만일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처음 거래가 되는 처음 시점에서 우리가 물량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축소를 해놔야 그래야 저점을 우리가 잡아서 다시 그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수순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다만 이 주가 자체가 거래가 처음에 재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느냐를 보고 막바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 체제를 갖춰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때 가서 우리가 준비 체제를 갖춰 놓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타임이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는 제가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그랬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제가 이어플로우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플로우에 거래가 재개가 되기 전에 문자를 주셔서 만일 거래가 불시에 이제 된다고 한다면 순간 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죠? 우리가 이어플로우에 대한 플로우는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고 주가가 사실 눌릴이라는 생각은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우리가 한 상태예요. 그죠? 눌렸다가 다시 회복 과정을 우리가 노려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서 제가 그 순간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소통 과정도 좀 필요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소통 과정은 무료 카톡방에 제가 입장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의사 전달, 이유, 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네, 움직일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시간 매매 사인 즉시 문자를 드려야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상단 전화번호로 이어플로우라고 꼭 보내주셔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거래가 재개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공시라든가 기타 우리가 그 매매 재개가 됐을 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속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재료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은 좀 느려요. 네, 영상은 느립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셔서 이 고비를 잘 넘겨보시자고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인 그 매집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자,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대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그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그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월 달에는 급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 주세요.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매집,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